첫째가 자사고를 갔는데 선행을 준비를 많이 못했더니 가서 내신이 좋지 못했어. 그래서 퇴수를 하는 그런 시점에 왔고, 둘째가 중3인데 이 친구가 선행이 많이 되어 있냐? 안 되어 있지. 그러면은 누나와 같은 길을 갈 확률이 높지 더. 들어보시죠. 메일로도 질문이 몇 개 오고 있어요. 아, 온다고? 심지어 댓글로 달아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답변을 드렸는데 그 부모님이 이제 아예 자소서를 보내셔가지고 아예 컨설팅을 받으려고 하시는 분도 계셔서 지금 내부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는 그럼 아예 왕에게 물어봐에서 좀 특집으로 한 분을 심화적으로 다루는 걸 진행을 해볼까? 그래도 되고. 지금 댓글에서 반응 중에 하나가 조금 개인적으로 좀 심화해서 딥하게 한번 상담을 받아보고 싶은데 하나의 케이스를 정해서 네, 어디서 받을 수 있냐, 뭐 따로 사이트가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댓글들도 있었거든요. 네, 뭐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럼 뭐 뭐 주제를 하나 정해가지고 뭐 다음 화는 뭐 자소서 컨설팅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자소서를 받고 그거에 대한 제 생각이라든지 아니면은 그걸 보고 예상 질문을 뽑아본다든지 뭐 그런 거 정도. 내부적으로 회의를 진행해서 콘텐츠가 약간 변경은 될 수도 있다는 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 3개도 한번 소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지역 자사고 진학을 고민하는 중2 남학생 학부모님의 고민인데요. 자사고에서 내신 2.5 유지하면서 서울 중위권 대학 진학이 가능할지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일고 기준으로 중위권 대학 진학의 마지막원 등급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고, 이걸 학업 역량 테스트를 진행해보고 싶은데 시점과 종류, 결과 등급 등이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있어. 근데 이 어머님의 지금 자녀분이 중학교 2학년이야. 그럼 여기서 말하는 내신 2.5는 뭘까? 5등급제에서 2.5일까? 아니면 9등급제에서 2.5일. 9등급제 2.5면은 어머님이 말씀하신 건동 홍수군 충분히 숙명여대는 아니고 신일고가 남학교니까 건동홍까지는 가능해. 그러니까 왜 가능하냐면 기존의 입시 결과들을 보게 되면은 건대라든지 그 다음에 동국대라든지 홍익대까지 보면은 교과는 2.5보다 조금 등급이 조금 좋아야 돼. 까지는 교과는 1점 후반에서 2점 초반까지는 대부분 뭐 건대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에서 좀 유지가 되고 있고, 종합 같은 경우에는 뭐 2점 중반에서, 그러니까 과별로 좀 다른데 선호도가 좀 낮은 과들 같은 경우에는 3점대 초반까지도 합격자들이 나오고 있거든. 그러니까는 만약에 9등급제를 기준으로 했다라고 하면 2.5 정도를 유지하게 되면은 이 학교까지는 충분히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일고 자체에서도 학설명회라든지 학교에서 이제 외부 홍보자료로 이제 이야기를 할 때 2점 중반대에서 2점 후반대까지는 서울 중위권대학을 대부분 많이 합격을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로 봐서 2.5를 받았을 때 신일고에서 건동홍까지 갈 수 있겠냐? 당연히 갈 수 있지. 문제는 만약에 이제 어머님이 5등급제를 기준으로 해서 2.5다. 사실은 근데 이거는 우리가 알 수 없잖아. 고등학교 1학년 첫 번째 학기가 지났고 그것만 가지고 2.5등급의 학생들이 과연 서울의 중위권 대학을 뚫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요거는 각 학교별로 전형이 나오지도 않았. 이전에 입시 결과가 없었기 때문에 몇 등급대가 합격이 가능하다. 요거는 사실은 우리가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는 거지. 사실은 요거는 그냥 참고 자료인 거지 딱 맞아 떨어진다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어머님이 9등급을 기준으로 해서 2.5를 유지를 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뭐 건동홍 라인까지는 충분히 입학할 수 있고 합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업 역량 테스트를 진행해 보고 싶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어쨌든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일괄평가 같은 게 이제 금지가 되어 있거든. 그래서 전체 학생들을 해서 평가할 수 있는 내용들이 없다 보니까 좀 애매해.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석차도 없어져 가지고 우리 아이의 어떤 성적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고, 물론 이제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이렇게 뭐 그걸 낸 다음에 알려주는 경우들도 있지만, 그래서 가장 손쉬운 게 뭐냐면은 고등 모의고사야. 3월 모의고사는 중등 전체 범위인 거잖아. 여기에서 이제 어머님 말씀대로 1등급이 나왔다라고 하면 땡큐인 거고 잘하는 거고. 근데 뭐 3, 4등급이 나오면은 물론 이제 지금 이제 중학교 2학년 학생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해야 되겠지. 고1이나 고2 그 모의고사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치러 보시고 딱 봤을 때 아이의 어떤 그 원점수가 몇 등급 내에 드는지 그걸 보고 아마 좀 평가를 하시는 게 가장 손쉬운 방법일 것 같아요. 전국 기준으로 해서 2등급 안에 나오면 잘하는 거 아닐까?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영수 정도는 최소 2등급 이내에는 만들어 놓고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신일고 정도 생각을 한다라고 하시면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산고 편입을 희망하고 있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지방 일반고를 현재 다니고 있는 여학생인데요. 그 주변 환경의 영향을 좀 많이 받나 봐요. 그래서 본인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더 열심히 공부를 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현재는 일반고다 보니까 주변에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없어서 수도권이나 자사고로 이동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해요. 현재 내신은 1.0, 모의고사도 1등급에서 2등급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상산고로 전학 혹은 편입을 도전하는 것이 옳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이 학생의 어떤 마음가짐, 그 마음도 이해를 해. 왜냐면은 그런 아이들 있잖아. 그럼 뭐랄까, 경쟁심 있는 아이들. 근데 주변에 보면은 그냥 나보다 좀 별거인 것 같고, 본인의 어떤 실제 실력을 알아보고 싶은데, 그래서 조금 더 열심히 잘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드는데, 상산고는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 교과에서도 어쨌든 1.0을 계속 찍을 때보다 떨어졌다가 올라가면은 본인의 평균 등급이 떨어지니까는 좋은 평가를 못 받는 거고. 종합 같은 경우에 어쨌든 전체적인 성적 관리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확인을 하게 될 텐데, 근데 나는 좋은 평가를 받기는 좀 어려울 것 같거든. 아무리 상산고라고 하더라도. 오히려 나는 차라리 지금 이렇게 좀 지방 일반고지만 이렇게 최상위권으로 유지를 한다라고 하면은 학교장 추천으로 충분히 본인이 원하는 결과 낼 수 있거든. 물론 이제 본인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 좀 자격제가 좀 부족하니까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다라고 보거든. 근데 지금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나는 더 빡센 데 가서 한번 해볼 거야. 애초에 1학년 입학을 상산고로 했으면 몰라. 근데 지금 잘하고 있는 시점에서 상산고로 옮겨가지고 뭐 자극을 받아서 더 잘한다? 그러긴 어려울 것 같아. 차라리 그냥 그대로 나는 유지를 해주시는 게. 그러니까 환경이 바뀐다라는 거는 굉장히 힘든 일이고 처음에 얘기를 했지만 이 친구한테 준비 기간이 뭐 예를 들면 6개월이나 1년 정도 적응 기간이 주어진다라고 하면 모르겠어. 근데 가자마자 시험 봐야 되고 가자마자 성적이 나와야 되고 그렇게 나온 결과가 대입에 반영이 되는데 입시는 확률 게임이잖아. 지금 현재 분위기 봐서 잘할 수 있다? 나는 그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 일반고에서 이 정도 성적을 나온다? 그러면은 학교에서 충분히 관리가 들어가는 아이니까 내 생각에는 굳이 상산고나 수도권까지 올 필요가 있을까? 전략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이제 성균관대 시스템경영공학과를 희망하는 중3 학부모의 고등학교 진학 고민인데 첫째가 선행 없이 자사고에 갔다가 지금 재수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둘째는 재수 없이 이제 대학을 보내고 싶어서 고등학교부터 미리 고민하고 이제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이런 고민을 남겨주셨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목표는 성균관대 시스템경영공학과고 그 학교를 가기 위해서 3가지 고등학교를 고민 중인데 첫 번째는 누나가 다닌 자사고, 두 번째는 자공고 2.0에 지정된 학교입니다. 그래서 두 학교 같은 경우에는 모두 한 학년이 200명이 안 되고 대중교통으로 1시간 거리라고 합니다. 네, 자공고 2.0은 기숙사 생활을 할 수 있다는 또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자공고 2.0 지정이 첫 해라서 약간 불안해서 또 다른 대안으로 그냥 집 주변에 있는 300명 정원의 이제 평범한 일반고도 고민 중이라고 하는데 이 셋 중에 어디를 가는 게 가장 좋을까 고민이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이런 질문이 너무 어려워. 이게 내가 입시는 확률 게임이라고 늘 얘기를 하잖아. 결국은 가서 공부를 하는 거는 아이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가 어떤 선택 기준을 정해놓고 자기의 어떤 그 상황이라든지 본인의 어떤 역량이라든지 이런 거에 가장 맞는 학교를 선택하는 게 맞고, 부모님은 어떤 그 선택 기준을 아이가 정하지 못할 때 선택지를 좀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좀 하면 좋을 것 같고, 첫째가 자사고를 갔는데 선행을 준비를 많이 못했더니 가서 내신이 좋지 못했어. 그래서 고3 때 대입에서 좋은 결과를 못 내다 보니까는 재수를 하는 그런 시점에 왔고,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둘째가 중3인데 지금 이 친구가 선행이 많이 되어 있냐? 선행은 수학만 되어 있지. 나머지는 안 되어 있지. 그러면은 누나와 같은 길을 갈 확률이 높지 더. 어머님이 분석하시기에 첫째가 선행이 덜 되었기 때문에 자사고를 가서 내신이 좋지 못했어.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거기에서 깨달은 교훈이 있겠지. 그럼 둘째도 그런 학교를 보내려면은 똑같이 선행이 잘 되어 있어야 돼. 어느 정도 이제 어머님이 생각했을 때 선행이 좀 잘 되어 있어야 우리 아이가 가서 내신 관리 잘 되고, 그래야 재수 없이 한 방에 갈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높거든. 어쨌든 입시는 확률 게임이잖아. 그러면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 확률이 낮다라는 거야. 근데 어머님이 걱정하시는 게 딱 그거라고 하면은
이 친구는 자사고는 아닌 거지. 자사고는 아닌 거고, 하나가 이제 자공고 2.0에 뽑힌 학교, 그 다음에 집 주변에 있는 일반고. 근데 두 학교의 차이는 학생 수 꽤 크지. 한 50명 내외 차이 나는 것도 아니고 100명 정도가 차이 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 집에서 열심히 잘 할 수 있는 친구인지, 그리고 학원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되는 건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그냥 집 근처에 있는 학교 가는 게 낫지. 일단은 학교를 보실 때 자공고 2.0으로 됐기 때문에 분명히 그 학교가 어떤 활동이라든지 교육과정이라든지 이런 운영에 있어서 변화는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시고, 그리고 이 학교가 자공고 2.0이 됐다고 해서 한 번에 완벽하게 이제 다른 학교로 탈바꿈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기존의 입시 결과도 한번 참고해 보시고, 우리 아이의 성향도 서로 비교해 가지고 본인 성향에 맞는 학교를 선택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 두 번째 질문에서 했던 것처럼 주변에 나랑 어떤 그 경쟁하거나 자극이 될 만한 요소들이 계속 있으면은 더 집중해서 하는 아이들이 있어. 근데 오히려 그게 방해되는 요소가 될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그거는 한번 좀 따져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저희가 그래서 준비한 질문은 여기까지고요. 요즘 글이 약간 저조하다. 그래서 댓글 유도 멘트는 이제 안 먹히는 것 같고, 이제 저희 유도 안 하겠습니다. 뭐 좋은 기회인데 여러분들이 안 다시는 건데, 예, 언제 없어질지도 모르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